안녕하세요.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실존주의하고 그리고 잠시만요. 실존주의와 그리고 실용주의와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상에서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실존주의 등장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19세기 후반 서양에서 인간의 본질을 이성에서 찾았던 기존의 사상하고는 다른 사상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 실존주의.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본인의 실존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다는 건 불안과 고통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실존이란 지금 여기 있는 구체적인 개인 또는 주체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실존주의는 적어놓으세요. 인간의 보편적인 합리성보다는 뭐를 더 중요시했다고? 개개인의 주체성을 더 중요시한 학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존주의의 이러한 특징은 근대 이성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는데 이게 이성주의가 이건 있었죠. 과학기술 발달은 물질적 풍요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진보 발전 이런 것들 일으킨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밑에 줄 이성의 도구적 기능 너무 강조했고 비인간화, 인간 소외 이런 것 같은 문제를 좀 초래했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이성주의가 좀 왜 우리 칸트주의에서도 보면 너무 유연하지 못하고 탁탁하잖아요. 자, 그뿐만 아니라 객관적 보편적 지식이나 도덕을 강조한 나머지 개인이 겪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도외시했다라는 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20세기에 발생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당시 사람들한테 불안하고 이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겠죠.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개인이 불안과 고통을 적어놓으세요. 위에도 적어놓으셨어야 됩니다. 개인이 불안과 고통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실존주의다. 자, 그래서 나온 인물, 첫 번째 인물, 프린트 상에도 첫 번째로 되어 있죠. 키르케고르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구체적 상황에 처한 개인을 실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개인은 늘 불안을 해요. 사실은 선생님도 늘 불안하고 여러분들도 뭐 행복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있겠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주체적 결정을 회피하게 됩니다. 결국은 절망이라는 것에 빠지게 되죠. 절망이 벗어나기 위해서 3단계를 제시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상에도 내가 하살표 방향 잘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존의 3단계 한번 보세요. 맨 밑에 단계.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게 심미적 실존 단계. 자, 여기서 주체적 결단을 해. 그럼 윤리적 실존 단계의 보편적 윤리를 추구할 수 있는 단계. 그 다음에 또 주체적인 결단을 해. 마지막 단계인 종교적 실존 단계. 신 앞에 선 단독자의 삶을 추구한다. 신 앞에 선 단독자. 생각만 해도 참, 나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이게 실존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제 가만히 주체적인 결정을, 주체적인 판단을 계속하지 않으면 결국은 절망에 빠지는데 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혹시나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면 글쎄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실존주의의 2단계를 거치지는 않지만 그냥 맨 밑바닥을 찍고 더 이상 찍을 바닥이 없으니까 다시 올라오고 뭐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회피하기도 해요. 뭘 그렇게 꼭 그걸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들은 있죠. 근데 고통스럽더라고요. 모든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리고 잘 모르겠어. 내가 옳은 결정을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그런 그 부분이 있는데 저처럼 뭔가 회피하거나 또는 잘 모르겠다. 뭐 결국은 해피죠. 예, 그러시지 마시고 주체적인 판단을 잘 내릴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주거노서의 끝없이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심미적 실존 단계. 근데 심미적 단계는 결국은 허망함을 느끼죠. 내가 저번에 프린트상으로도 설명했어요. 그래서 쾌락주의 역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허망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쾌락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윤리적 실존 단계. 자, 이거는 개인의 실존을 이제 자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를 따라? 도덕 법칙인 보편적 윤리를 따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윤리 규범을 어기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겠죠. 우리가 완벽하게 도덕 법칙을 다 따를 수 있어요? 아니죠. 자신의 불완전성을 다시 자각을 합니다. 보통은 2단계에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옳은 결정을 했는가? 나는 왜 완벽하지 못한가? 저 사람은 저렇게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식의 어떤 다시 또 다른 절망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자신의 한계를 느낀 개인은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개인은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기고 살아가고자 하는데 신인 결정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신이 결정해 주니까 주체적인 그 부분이 아니다가 아니라 윤리적인 그 실존 단계에서 올라갈 때 결국은 신이구나 라는 것도 주체적인 결단을 하는 거의 한 부분이라고요. 통해서 이제 이걸로 결정을 했다고. 자, 신 앞에선 단독자로 살기를 결단할 때 적어놓으세요. 인간은 신의 사랑에 의해서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나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자, 이제 야스퍼스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야스퍼스는 우리 두 번째에도 나와 있었어요. 한계 상황이라는 단어를 썼죠. 앞에 있는 키르케고르가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표현을 썼다면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 자, 개인의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이거 위에 거랑 키르케고르랑 똑같잖아요. 근데 죽음과 같은 한계 상황에 직면한 인간은 죽음 그 자체는 한계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했어. 거기 있어요, 프린트상에. 자, 직면한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하는 순간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서 초월자의 존재를 수용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는데 한계 상황 뜻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이나 과학의 힘으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 피할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는 상황으로 죽음, 고통 등이 있는데 이 한계 상황을 이것을 바로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또 다른 중요 인물 하이데거 나왔습니다. 인간을 뭐라고 불렀죠? 자, 키르케고르가 신의 앞에 선 단독자. 그 다음에 야스퍼스가 뭐라고 봤어요? 한계 상황. 그러니까 중요 단어인 거야. 알겠죠? 그게 똑같은 뜻은 아니죠. 하이데거는 인간의 현 존재로 규정을 합니다. 현 존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 하며 타인이 규정한 삶의 방식에 자신을 끼워 맞추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어떻단 얘기야? 항상 불안하고 항상 염려된다는 얘기야. 남 시선 신경 쓰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판단받기 싫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쉽게 인간을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참 그렇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어서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들도 하긴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근데 인간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항상 저 사람이 나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저거 하나뿐이라고 해서 그 사람 모습 자체가 하나뿐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다양한 면이 있고요. 그 원인이 있고 그 다음 그 결과도 있고 동기도 있을 것이고 그 과정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저는 넓게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타인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판단당하는 나 자신은요. 불안과 염려를 항상 가지고 있죠. 아무리 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도 끝내는 어떤 판단을 자신의 귀로 듣게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100% 그럴 수가 없죠. 하이데거는 주체성을 상실한 재불안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임을 주체적으로 자각할 때, 결국은 인간 모두 죽는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을 때 삶이 소중하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언젠가는 죽으니까 내가 그냥 회의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그러면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된 실존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샤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죽는다면
내가 노력하면 뭐해?가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아봅시다. 자, 샤르트를 한번 봅시다. 인간이 신에 의해 본질이나 목적이 계획되거나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죽어놓으세요.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 그래서 엄청 중요한 말,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컵과 같은 사물은 물을 담는다라는 목적이나 본질이 먼저 존재하고 실제 컵이 만들어지지만 인간이 미리 정해진 목적이나 본질 없이 먼저 실존한다는 것이다. 미안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이성이라는 것을 이성이 아주 조금 있었을 때 지금의 인간 한 모습하고 똑같지는 않으니까 그때도 실존을 합니다. 자, 그럼 모든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음을 강조하며 적어놓으세요.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에 따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자신의 어떤 그런 부분은 다른 사람 거 있죠. 여러분들 보호자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권위를 행사하는 뭐 권위자든 또는 교사든 그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조언입니다. 조언은 있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항상 교사는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조언들을 하잖아요. 야, 근데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여지면 그건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는 잔소리가 되는 거지. 언젠가는 후회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될 겁니다. 아, 내가 그런 조언을 좀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후회 순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것도 본인의 몫이지. 그래서 주체적인 판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자, 실존주의 현대적 의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그림들 한번 볼까요? 키르케고르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한계 상황은 실존을 각성하는 계기다. 인간은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자각하는 존재이다. 실천은 본질에 앞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먼저 실존주의는 인간의 줄거는 세요. 인간의 개선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실존주의는 이성과 같은 보편적 특성을 통해서는 인간의 삶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실존주의에서는 실존이 중요하잖아.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 말이야. 모든 각 개인은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보편적인 부분도 있지만 각각 특별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세 번째 줄. 인간의 보편적인 본질이나 목적이 아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개성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럼 바로 밑에 실존주의는 현대인의 주체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그죠? 실존주의는 줄거놓으세요. 목적이나 용도가 미리 결정되어 있는 사물하고는 달라요. 아까 그래서 우리가 컵이라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던 거잖아. 이게 그냥 뜩 만들어놔서 컵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지. 인간은 근데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실존주의는 타인이 만들어 놓은 삶의 방식을 무조건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결단과 선택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존주의가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든 어떤 인간성 상실이라든지 비인간한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이거 정답 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정답은요. XXX입니다. 여기 잠깐 볼까요? XXX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잠깐 필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열 테니까 여러분들은 네 쓰십시오. 어느 부분을 쓰시면 되냐. 페이지 155페이지에 1번 적으세요.
체크해 놓으세요. 1분 기다릴게요. 적으셨습니까? 다시 2번 답 적겠습니다. 자, 1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55페이지 1번, 2번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못 들은 학생을 생각을 해서 스스로 하긴 XXX입니다. 이제 실용주의 남았습니다. 제가 페이지 159페이지 정답까지 불러드리면 저희 수업은 끝이 납니다. 시험 범위까지 수업이 끝이 난다는 얘기야. 고생하셨어요. 자, 혹시나 못 적은 학생 있으시면 여기 부분 영상에서 그거 하시면 되죠. 멈추세요. 그러면 되지. 실용주의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네. 자, 실용주의라는 것을 조라문건 없이십시오. 실제, 실천 등의 의미를 갖는 그리스어 프라그마에서 유래한 실용주의. 인간의 지식이나 도덕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이때 산업사회에서 요구된 개척정신, 실험정신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바로 밑에 미국이 산업화 도시화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겠죠. 그죠? 미국 100년 전에도 완전 엄청 높은 빌딩들이 막 쫙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러한 상황에서 실용주의 사상가들은 옳고 그름과 선악의 절대적인 기준을 강조하는 기존의 사상으로는 사회적 혼란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영국의 경험론, 다윈의 진화론을 수용해서 실용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자, 실용주의는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 건데요. 바로 밑에 실용주의 선구자인 줄거노스의 퍼스 나왔으니까 실용주의 경륜 떠오르셔야죠. 그래서 실용주의 경륜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과학적 탐구의 방법을 거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실용주의 경륜이란 어떤 것이 오르려면 그것이 반드시 쓸모있는 실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제임스 하면 내가 뭐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현금 가치. 이게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현금 가치, 그러니까 현금처럼 가치 있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금 가치라는 개념을 통해서 지식과 신념의 유용성을 강조합니다. 적어놓으시고 바로 밑에 지식과 신념은 우리의 삶에 이롭고 유용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니는데 바로 밑에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진리 자체를 거부해요. 그리고 옆에 보세요 한번. 제임스가 반을 위해서 몇 명의 천사가 춤을 출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현금 가치가 없는 지식이다. 이 답 자체가 현금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건 살아가는데 유용하지 않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근데 다른 철학이 있으니까 답을 하려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뒤 가겠습니다. 뒤는 실용주의를 사회적, 정치적, 도덕적, 그 다음 교육적 영역까지 확장을 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로 밑에 줄. 진화론적 관점에서 밑에 세 번째 줄 적어놓으세요. 이 지식을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 즉 도구. 그래서 도구주의라고 합니다. 이제 다 왔어요. 도구주의 입장에서 두이는 주관으로서의 문제 상황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지성을 통해서. 그래서 위에서 두 번째 줄, 지성은 근대과학이 보여준 실험적이고 실천적인 지적 태도. 자, 우리는 전부 다 지성적인 존재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좀 지성을 좀 제대로 갖추고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하면 어떨까? 저도 간혹 가다가 지성 없이 품위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세 번째 줄. 뒤에는 지성적인 탐구를 통해서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밝히고 그것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할 때 적어놓으세요. 위에 부분부터 계속 적어놨었어야 돼. 문제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 성장과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바로 밑에 줄. 지성적인 방식의 문제 해결을 보장하는 정치 제도로서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창조적 지성을 갖춘 민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자, 바로 밑에 줄. 뒤에는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도덕이나 윤리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다. 이거 뭐냐? 당연히 절대주의적 윤리관이 아니다라는 뜻인 거지.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그들이 어떤 고정된 결과에 도달했는지 아닌지 아니면 미치지 못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악한 사람이란 그가 지금까지 아무리 선했다 하더라도 현재 타락하기 시작하고 선을 상실해가고 있는 사람이다. 죽어놓으세요. 선한 사람이란 지금까지 아무리 도덕적으로 무가치했었다 하더라도 현재 더 선해지기 시작하는 사람이다. 이거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뒤에 따르면 어떠한 도덕적 가치나 지식은 유용한 결과가 예상되는 일종의 가설, 언제든지 수정하고 재구성 가능. 자, 그래서 불변하는 고정적 진리나 지식은 존재하지 않음. 자, 그리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도덕적 지성을 발휘를 해서 창조적 지성을 발휘해서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 자, 여기 한번 볼까? 퍼스. 아, 다이아몬드 만져봤더니 단단하네. 지식이 생겼어. 그 결과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현금과 같이 바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지. 그 다음에 마지막 뒤 앞에 건 제임스 뒤 지식은 인간한테 유용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겠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진짜. 실용주의의 현대적 의의 한번 봅시다. 이건 그냥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줄. 보편적인 윤리를 도덕을 부정하면서 윤리적 상대주의에 빠지거나 유용성의 관점에서 비도덕적 행위를 합리화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네 번째 줄. 실용주의는 지성적인 방식으로 우리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다양한 사회 문제와 도덕적 가치 판단의 어려움에 직면을 하고 있어요. 다음 달러. 실용주의는 다원주의 사회가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이 공존을 하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오오오입니다. 오오오입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여기 답은 기억은 도구적, 니은은 보편적, 2번은 심미적, 그 다음에 니은은, 2번의 기억은 심미적, 2번의 니은은 윤리적, 2번의 디귿은 종교적. 그 다음에 이거, 키르케고르는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 하이데거는 죽음에 이른 존재를 우리가 자각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샤르트르는 본질에 뭐가 앞서? 실존이 앞선다. 자, 밑에 퍼스는요, 디귿.
제임스는요, 니은, 데이는요, 기억. 5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수업 다 했습니다. 수업 다 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라면 제일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제가 부재한 상황이 있는데 부재한 상황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아마 저는 그냥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은 프린트하고 교과서를 가지고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공부만 하신다면. 동양하고 한국보다는 쉽죠. 쉬운데 참 하다 보면 허덕이게 되는 게 윤리학 사상이에요. 근데 윤리학 사상은 정답이 딱 나와 있거든요. 막 너네가 엄청 고민하지 않아도 돼. 그냥 정말 안에 있는 지문하고 밑에 있는 보기들 다 제대로 읽어보시고 판단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